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알찬 방산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해드리는 한국필승TV입니다. 대한민국이 자랑스럽게 개발한 KF-21 보람의 전투기는 세계 방산시장에서 강력한 경쟁력을 보이며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4.5세대 전투기 중에서도 최첨단 기술이 적용된 KF-21은 한국의 독자적인 항공기 개발 능력을 입증했으며 전 세계가 주목하는 혁신적인 전투기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공군의 강력한 전력 증강을 이끄는 핵심 기체로 자리 잡으며 한국의 항공우주 기술이 세계 최정상급 수준에 도달했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한국의 발전을 발목 잡으려는 국가가 있으니 바로 인도네시아입니다. 인도네시아는 KF-21 전투기 공동개발에 참여했지만 사업비 분담금을 지속적으로 미납하며 사실상 공동개발국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총 사업비의 20%인 약 1조 7천억 원을 부담하기로 했지만 이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분담금 자체를 1조 원 이상 삭감하는 방안을 요구하며 한국의 일방적인 부담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프랑스산 라팔 전투기 구매를 추진하고 미국산 FC-5EX 도입까지 검토하다가 결국 자금 부족으로 인해 계획이 줄줄이 좌초되는 촌극을 연출하였습니다. 결국 KF-21 보람의 개발 참여라는 마지막 희망이라도 붙잡으려는 듯 억지 논리를 펼치며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인도네시아는 KF-21 전투기 공동개발 사업과 완제품 구매 추진은 별개의 사안이라며 자금 납부 없이도 사업을 지속할 수 있다는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국제 방산 계약의 기본 원칙을 무시하는 처사이며 한국을 향한 기만적인 태도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게다가 기술 유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도 인도네시아는 자국 조종사와 기술진을 추가로 파견하겠다는 비현실적인 요구를 하고 있으며 최근 한국을 방문한 협상단은 납부 의사 없이 기술 이전을 집요하게 요구하는 뻔뻔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사업을 함께 시작할 때는 전투기 강국을 운운하더니 정작 책임을 질 차례가 되자 뒷짐을 지는 행태는 국제협력의 기본 정신조차 저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이러한 인도네시아의 무책임한 행보에 흔들리지 않고 독자적인 KF-21 보람의 개발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인도네시아의 불성실한 태도를 계기로 한국의 방산 자립 의지는 더욱 확고해졌으며 KF-21 전투기의 핵심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연구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 세계 항공우주 관계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KF-21 보람의 우수한 성능과 개발 속도는 한국의 독보적인 방산 기술력을 다시금 입증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일부 국가의 무책임한 행동에 발목 잡히지 않습니다. 이제는 우리만의 힘으로 세계를 선도하는 첨단 전투기 시대를 열어나가고 있습니다. 결국 대한민국이 KF-21 전투기의 모든 핵심 기술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자금만 확보된다면 완전한 독자 개발도 가능해지는 상황입니다. 현재 한국은 KF-21 블록2 개발을 본격적으로 진행하면서 실전 기체 조립과 성능 시험을 거쳐 전투기의 전반적인 성능을 더욱 향상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보람의 개발 계획을 시작한 지 약 15년 만에 이러한 성과를 이루어낸 것은 가히 엄청난 쾌거라 할 수 있으며 KF-21 전투기는 단순한 훈련용 기체가 아니라 실전에서 적 전투기를 격추할 수 있는 강력한 전투기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전투기 개발 속도는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른데요. KF-21이 당초 예상보다 3년가량 앞서 성공적으로 개발된 반면 미국 로키드 마틴의 F-35 전투기는 도입 전부터 높은 단가 문제와 지속적인 결함 문제로 인해 여러 도입국들에게 신뢰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더욱이 미국 정부가 방산 기업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항공 부품 가격을 급등시키는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동맹국들조차 부담을 호소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에 대비해 전투기 부품의 국산화율을 지속적으로 높이며 해외 의존도를 줄이는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현재 KF-21의 부품 국산화율은 약 65% 수준으로 앞으로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반해 미국산 항공 부품은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며 기존 F-15K와 F-16 전투기의 유지보수 비용까지 급증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국산 전투기의 가치는 더욱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T-50 전투기의 국산 부품 사용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며 약 80%에 도달했고 KF-21 역시 주요 핵심 부품을 국산화하면서 해외 부품 의존도를 줄여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산 전투기는 가동 안정성뿐만 아니라 유지보수 비용 면에서도 뛰어난 경쟁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최근 군사 전문가들은 KF-21 전투기의 부품 생산 규모를 기존보다 3배 이상 증설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으며, 일부 전문가들은 KF-21을 한국 공군의 주력 전투기로 완전히 전환할 경우 장기적으로 유지비 절감과 전력 증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양산이 진행 중인 KF-21은 개량 사업과 함께 항전 장비 국산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대량 생산을 통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우리 공군의 전투기 가동률을 극대화하면서 한국이 세계 최강의 공군 전력을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KF-21 보라매의 개발 성공으로 대한민국은 전자전 체계까지 독자적으로 개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기술진 사이에서는 F-15K와 F-16의 전자전 체계도 국산화가 가능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사업이 완료된다면 대한민국은 4.5세대와 5세대 이상의 전투기 300여 대를 보유하며 강력한 공군 전력을 확보하게 될 것입니다. 최근 한국 공군의 주력 전투기인 F-15K와 F-16의 가동률 저하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특히 노후화된 F-4E 전투기의 가동률은 2018년 74%, 2019년 72%, 2020년 69%로 점차 하락하며 목표 가동률인 75%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가동률 저하는 전투기 노후화와 부품 수급 문제 등 여러 요인에 기인합니다. 특히 F-15K의 경우 도입 후 약 20년이 지나면서 성능 개량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방위사업청은 2020년부터 약 3천억 원을 투입하여 항제밍 안테나, 피하 식별 장비, 연합전술 데이터 링크 성능 개량 사업을 진행 중이나 추가적인 성능 향상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FA-50 경공격기의 성능 개량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FA-50은 이스라엘 엘타 ELM200 레이더를 장착하고 있지만 공대공 무장은 유효 사거리가 7km인 AIM-9L만 사용하고 있어 적기를 100km 밖에서 탐지하더라도 7km까지 접근해야 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A사 레이더와 신형 공대공 미사일을 탑재한 FA-50 블록 20과 같은 성능 개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투기 성능 개량과 함께 국산화율을 높이고 국내 방산업체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전투기 운용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국가 안보를 더욱 견고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대한민국은 직접 부품을 생산할 수 있는 전투기인 KF-21 보라매를 완성시키며 국산 전자전 장비 개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KF-21 전투기에 통합 전자전 장비를 탑재하면 여러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으며, KF-21 개량 사업이 본격화되면 경제적 규모를 확보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개발이 해외 수출까지 탄력을 받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폴란드는 노후화된 전투기 교체를 진행하고 있으며 역사적으로 미국산 전투기를 도입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한국과 대규모 군사 협력을 체결하면서 KF-21 전투기를 도입 후보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만약 한국산 전투기의 성능이 입증된다면 폴란드 공군이 이를 도입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KF-21을 프랑스산 라팔 전투기와 대등한 성능을 가진 전투기로 평가하고 있으며, KF-21의 공대공 체계가 완전히 개발될 경우 라팔 전투기를 뛰어넘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KF-21 블록 단계에서 스텔스 성능이 강화될 경우 주변국 대응에서 확실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강력한 공군력을 갖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탄탄한 경제력과 군사 수요를 가진 국가로 한국에게 최적의 방산 파트너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KF-21 개발 사업은 초기에는 우려도 많았지만 현재 실전 기체 생산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한국이 완벽한 전투기를 개발할 능력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한국이 독자적인 A사 레이더 기술까지 확보하면서 최근 유럽 방산업체 레오나르도가 한국과 협력을 요청한 것은 이러한 경쟁력을 더욱 뒷받침하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산업계에 따르면 한화시스템은 레오나르도와 항공기용 레이더 해외 수출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를 통해 한화시스템은 레이더 제품군을 확대하고 글로벌 수출 시장을 함께 개척해 나갈 계획입니다.
A사 레이더는 현대 공중전에서 전투기의 생존성과 전투 능력을 좌우하는 핵심 기술로 공중 및 지상 표적 탐지와 추적, 다중 임무 수행이 가능한 최첨단 장비입니다. 이제 한국은 일부 선진국만이 보유했던 최첨단 레이더 기술을 확보하며 한반도를 넘어 세계 방산 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KF-21 전투기에 공중발사형 초음속 무기체계를 적용하는 기술 개발 계획도 발표하면서 한국 방산에 대한 유럽 및 중동 국가들의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루마니아 국방부는 한국 방산 산업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기술 이전과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라고 언급하며 폴란드와의 협력 사례를 모델 삼아 루마니아와도 긴밀한 협력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F-21 전투기는 급변하는 유럽 안보 상황에 맞춰 빠른 개량과 기존 시스템과의 호환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또한 가격 경쟁력까지 갖추고 있어 다수의 유럽 국가가 한국산 전투기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무기를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빠르게 대량 생산을 할 수 있느냐입니다. 폴란드는 물론 향후 구매를 희망하는 국가들에게 납기를 맞출 수 있는 생산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한국 방산업계의 주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이미 다량의 무기를 수출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 도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KF-21 전투기는 한국의 안보뿐만 아니라 수출 시장에서도 뛰어난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우리 공군의 120대 도입을 목표로 개발이 진행 중입니다. KF-21은 초음속 다목적 전술기로 최대 8개의 초음속 무장을 탑재할 수 있어 가격 대비 성능이 매우 뛰어난 전투기입니다. 최근 KAI는 V11에 스나이퍼 타겟팅 포드를 장착하는 실험에 성공하면서 극초음속 미사일 장착 가능성까지 열었습니다. 이 포드가 장착되면 24시간 전천후 탐지 능력이 확보되며 레이저 유도 폭탄을 활용한 정밀 타격이 가능해집니다. 이를 통해 KF-21은 기존 전폭기보다 더욱 강력한 공격 임무 수행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현재 KF-21에는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그리고 극초음속 미사일까지 다양한 첨단 무기들이 장착될 예정입니다. 이는 단순한 전투기가 아닌 다목적 전투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개발된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레이저 무기와 같은 차세대 무기의 도입 가능성도 꾸준히 연구되고 있으며 이는 대한민국이 세계 최첨단 군사 기술을 선도하는 국가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KF-21 최종 진화형은 6세대 전투기로 도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스텔스 기능을 기반으로 한 고도의 전자전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향후 인공지능 기반 전투 시스템, 무인기 연동작전, 그리고 레이저 무기 통합까지 고려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의 기술력과 국방력이 단순한 방어 개념을 넘어 미래 전장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대한민국이 단기간 내에 자체 전투기를 개발하며 세계 최강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는 점은 자랑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점은 KF-21 전투기의 무기체계가 우리가 상상한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대공 레이저 무기 개발이 눈부신 성과를 이루면서 KF-21 전투기의 무장체계 또한 차세대 기술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적인 방산 강국으로 도약하며 미국보다도 앞선 속도로 대공 레이저 무기의 실전 배치를 선언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독자적인 기술력이 세계 최정상급 수준에 도달했음을 증명하는 쾌거로 전 세계 방산업체들 또한 대한민국의 혁신적인 군사 기술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최첨단 기술의 발전은 KF-21 전투기의 미래를 더욱 기대하게 만듭니다. 현재 KF-21은 최첨단 레이더, 전자전 장비, 그리고 고성능 센서를 탑재하며 4.5세대 전투기 중에서도 최고 수준의 성능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이 주도하는 레이저 무기 개발이 성공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KF-21의 무장체계도 기존의 유도 무기와 함께 레이저 무기 기반의 타격 체계를 추가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KF-21 이 단순한 공중우세 전투기를 넘어 미래지향적이고 혁신적인 다목적 전투기로 거듭날 것임을 시사합니다. 더욱이 KF-21의 전술 훈련 시스템도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KF-21 전투기에 탑재될 훈련 장비의 국산화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는 대한민국이 항공전력 운용의 완전한 독립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FA-50과 같은 경전투기의 훈련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도 기여할 것이며 향후 수출 경쟁력을 한층 더 끌어올릴 것으로 보입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대한민국이 다출처 영상 융합 체계 및 다중빔 안테나 기술까지도 완벽히 국산화하는 데 성공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KF-21 이밀의 전장에서 더욱 정밀하고 효율적인 전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 핵심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이러한 성과는 대한민국이 네트워크 기반의 유무인 복합 체계를 운영하는 데 있어 핵심 기술을 완전히 확보했다는 것을 의미하며 결국 대한민국이 6세대 전투기 개발을 위한 확실한 기반을 다졌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특히 KF-21에 적용될 다출처 영상 융합 체계는 실시간으로 작전 탐지, 교란, 타격 방어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 공군은 보다 빠르고 정밀한 작전을 수행할 수 있으며 효과적인 표적, 식별 및 타격 작전이 가능해집니다. 다출처 영상 융합 체계는 전자광학, 적외선 센서, 합성 계고 레이더, SAR 등 다양한 정보 수집 장비에서 얻은 정찰 데이터를 통합 처리하여 신뢰성 높은 표적 정보를 제공하는 최첨단 시스템입니다. 여기에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분석 기술이 접목되면서 미래 전장에서 예측 불가능한 위협에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공군이 세계적으로도 가장 진보된 전장 정보 처리 능력을 확보하게 되었음을 의미하며 한국이 독자적인 첨단 전력 구축을 완성하는 데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여기에 한 발 더 나아가 하나의 안테나로 4개의 무기 체계와 독립적인 통신망을 동시에 운용할 수 있는 다중빔 안테나 기술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는 전파 방해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작전 수행이 가능하도록 하며 특히 무인기의 작전 반경을 혁신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한국형 기술은 다수의 타일형 다중빔 안테나를 원통형으로 배열하는 능동위상 배열 방식을 채택하여 360도 전방위 통신이 가능하도록 구현되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이러한 다중빔 안테나 기능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유인 및 무인기, 함정, 위성 등 다양한 플랫폼에 적용 가능한 초고속 정밀 통신 무기 체계를 개발할 계획입니다. 이로써 KF-21은 무인 전투기와 함께 초고속 정밀 통신의 기반까지 마련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이와 같은 혁신적인 기술력은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수준으로 향후 대한민국의 군사력은 세계 최강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것입니다. KF-21 전투기의 레이저 무기 장착이 가시화됨과 동시에 레이저 무기가 가장 먼저 빛을 발할 분야는 대공무기 체계일 것입니다. 대한민국 방위사업청은 기존 아이언돔의 요격 비용이 평균 한 발당 7천만 원인 반면 한국산 신형 무기는 단 2,000원이라는 압도적인 가격 경쟁력을 갖출 것이라 발표하였습니다. 세계 군사 전문가들은 이러한 주장이 비현실적이라 평가했지만 한국 공군의 지속적인 발전을 고려할 때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발표였습니다. 이스라엘의 방공 시스템인 아이언돔은 세계적으로 가장 강력한 방어 체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이란이 이스라엘을 향해 약 350여 대의 드론과 로켓 공격을 감행했을 때 아이언돔이 99% 이상의 요격률을 기록하며 그 위력을 입증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방어에 사용한 비용은 막대한 수준이었으며 아이언돔 요격 미사일 한 발당 가격이 약 5만 달러, 한화 약 7천만 원으로 평가되면서 단 하루 만에 1조 8천억 원의 국방 예산이 소모되었습니다. 이는 국가 방어를 위해 필수적인 비용이었으나 과도한 운영 비용으로 인해 국가 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초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저렴한 운용 비용을 갖춘 레이저 무기가 대안으로 떠오르며 세계는 다시금 레이저 기술력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방과학연구소는 한국산 레이저 대공 무기 시스템을 기존 계획보다 2년 앞당겨 개발에 성공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은 불과 4년 만에 레이저 대공 무기 개발을 완료하였으며 시험평가에서 3km 거리의 무인기 30대를 모두 명중시키며 100% 요격률을 기록하는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한국산 레이저 대공 무기는 전기만 있으면 운용이 가능하며 발사 비용이 단 2,000원 수준으로 세계 최저가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이는 글로벌 방산시장에서 확실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요인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레이저 무기 개발이 가속화된 계기는 북한의 무인기가 서울 상공을 침범한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국방부는 큰 충격을 받았고 이에 따른 무인기 대응 전략을 신속히 수립하였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KF-21의 진화형 모델을 통해 레이더 탐지 후 적 항공기를 즉각 격추할 능력을 확보할 것이라 전망하였으며 실제로 2년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대한민국 국방부는 레이저 무기의 전방 배치를 공식 발표하였습니다.
이러한 실질적인 필요성을 따져야 하기 때문에 한국 레이저 무기의 성능은 빠르게 높아졌습니다. 한국의 레이저 무기는 초속 30만 캠의 속도로 목표를 정밀 타격할 수 있으며 중력과 대기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아 더욱 강력한 전력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KF-21 전투기에 탑재될 예정인 레이저 무기 개발이 국제적으로도 주목받고 있으며 6세대 전투기 무장 체계로서 다른 국가들 또한 유사한 기술을 개발 중입니다. 대한민국은 군사 선진국들에 비해 출발은 다소 늦었지만 발전 속도는 경이적일 정도로 빠릅니다. 대한민국의 도약은 단순한 방산 기술 발전을 넘어 세계 최강국들과 경쟁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음을 의미하며 KF-21 이 6세대 전투기로 진화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이 아직 부족한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6세대급 전투기로 진화하기 위해 오히려 강대국보다 빠르게 성장하는 신기술이 있다는 점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특히 영국 싱크탱크에서는 한국산 무기체계가 반백년 만에 이렇게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상상은 그 어떤 국가도 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세계의 강자가 되기 위해 차근차근 그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한국필승TV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두시면 언제나 신속하고 정확한 국방 소식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